반갑습니다. 2025년 3월 피리깨비의 우리 동네 예술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3월달 이제 저희 우리 동네 예술가가 1년여를 달려가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벌써 1년이 넘었고요. 이 동안에 이제 또 우리 동네에 존재하는 출몰하고 계시는 여러 예술가님들, 음악가들, 또 뭐 미술가는 오셨나? 잘 모르겠네. 이런 분들을 많이들 모시고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째 지났을 때부터 이제 그 지난번 시간쯤부터 해가지고 또 저번에 오셨던 분들도 오시고 또 중복되는 파트의 그 예술가들도 오시고 하셨었어요. 테너 한 2분 오셨었고 가야금 한 2번 왔었고 그죠? 그리고 요번에는 또 저희 주위에서 또 가장 전통악기, 우리나라 전통악기를 또 열심히 연주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해금 연주자 분을 또 모셨습니다. 박현지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금 연주자 박현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청해서 온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끌고 온 거죠. 얼떨결에 하게 됐습니다. 얼떨결에 끌고 온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술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위에 많이 계시지만 시간들을 내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바쁘셨잖아, 또. 네, 올 초에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작년 말까지는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어떤 일 때문에 많이 바쁘신가요? 요즘에는 뭐 제가 학교를 또 다니고 있어서 네네. 네, 학교 갈 준비 하고 있습니다. 학업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또 음악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죠? 맞습니다. 보자. 우리 지금 방송의 제목이 우리 동네 예술가예요. 어떤 방송이라고 혹시 이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전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갑자기 끌려와가지고 그죠? 네. 우리 동네 예술가, 우리 동네에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예술가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예술가도 우리들의 그냥 동네에 계시는 사람일 뿐이다. 너무 예술가라 그래서 너무 이제 막 우리와는 또 다른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그런 뭔가 좀 고고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직업이 예술을 하고 있을 뿐이고 또 우리 옆집에 사는 우리 뒷집 앞집에 사는 이제 친근한 형 누나 그리고 친근한 삼촌 뭐 이모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방송이 저희 방송이에요. 그래서 너무 막 어려운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끌고 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악기가 해금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해금 이전에 그 전시현 씨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도 전시현 씨 끌고 와가지고 그때 그 해금 총각, 아쟁 총각, 러시아의 비타스하고 같이 그 콜라보 시킨 영상을 그때 만들었었는데 해금에 대한 설명이 그때 조금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금이라는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그리고 뭐 어떠한 종류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인지 그리고 뭐 좋아하는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네. 네. 일단 해금은 네. 아시다시피 이제 전통 악기인데 네. 해금이 어디서 왔냐면 중국에서 유래가 됐어요. 중국에서 유래가 네네, 됐다. 중국에서 이제 예전에 해라는 부족이 네. 사용하던 악기에서 유래가 돼서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 한국의 전통 해금으로 개량이 되어서 네. 네, 해금이라는 악기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중국에 보면 이제 얼후도 있고 경호도 네. 있고
맞습니다. 뭐 찡호라 그러죠. 얼호 그러기도 하고 네. 그런 악기도 있고 또 그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 몽골에 가면은 말 타고 연주하시는 그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마두금이라는 악기도 맞아요. 있고 네. 예. 그런 악기들하고 또 유사하죠. 유사하고 연주법도 굉장히 일본에도 유사하더라고요. 이제 좀 또 비슷한 악기가 지금 이름 기억은 안 나는데 비슷한 샤미세? 악기가 있다고. 샤미세? 아 그거는 뜨는 악기잖아. 활로 켜는 악기는 기억이 안 나네. 일본 악기 중에. 네네네,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조금 비슷하게 생긴 악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루하고도 또 많이 헷갈리시고, 네. 그다음에 그 한국 전통 악기 중에 아쟁이라고 있는데, 그거 많이 헷갈려지더라고요. 네, 아쟁하고 해갑을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맞아요. 네, 같은 활대를 쓴다고 해서 이제 또 두 글자고,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쟁총각. 비타스의 아쟁총각. 네, 그런 악기도 있고 네네. 그 인도에는 또 사랑기, 뭐 터키에 뭐 케멘체 이런 악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또 보면은 아니 제가 연주하진 않는데 그런 악기들을 또 인터넷이나 이제 자료를 찾다 보면은 또 연주법들이 비슷한 것들도 있고 오씨 막 이런 거 신기한 막 관심이 막 가 그러면서 그런 악기들 연주를 또 찾아보다가 또 그 연주자들하고 교류를 하다가 교류하면서 악기 바꿔먹고 그러니까 그 이제 현악기류보다 일반적으로 저희 전통악기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그 토속악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현악기류보다 관악기류가 조금 더 저렴한 편에 속하죠, 확실히. 아무래도. 예, 그래서 관악기 저희 전통 토속 관악기 연주자들은 이제 악기 바꿔먹기가 좀 흔합니다. 예, 그 제가 뺏길 때도 있고 제가 뺏을 때도 있고 바꿔먹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홍성에서 이제 몇 년째 계속 그 세계 오카리나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오카리나 페스티벌이지만 사실상 그 전 세계 관악기 페스티벌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거기 자주 놀러 가요. 놀러 갔다가 그 중국 연주자분들 연주 악기 중에 이제 훌루스라는 호리병 같이 생긴 피리가 있어요. 그 제 악기 주고 뺏어오고 서로 바꿔 먹고 네, 저 한 3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얼후도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그 얼후, 중국의 얼후하고 우리나라 해금하고 사실상 그 악기가 만들어진 재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구조가 거의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어루를 직접 본 건 아닌데 네. 이제 생긴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재료만이 조금 좀 다르고. 그렇지 이제 연주 방법이나 이런 게 조금 비슷한 걸로 많이 비슷한 걸로 많이 비슷하더라고. 예, 물론 이제 우리 그 해금 줄이 그 명주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활대 줄 말고 연주되는 그 현이 명주실 그 갈금하고 같은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보기에 그 저기 얼후는 보니까 그 은사라 그러더라고. 은줄, 쇠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장력 같은 게 그 가늘다 보니까 그 해금보다는 좀 덜 하더라고요. 손을 그냥 얹어만 놓고 약간 연주하는 그런 느낌. 네, 예. 저도 알기도 가볍게 이제 네, 왔다 맞아요, 갔다도 맞아요. 하고 예. 이제 가볍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주법을 가지고 해금을 연주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소리가 날까? 그죠? 왜냐면 예. 해금은 이게 여감법이라고 해서 눌러서 소리를 내거든요. 여가 한번 힘 줘서 연주한다. 네네네, 그렇죠. 눌러서 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루처럼 얹어놓고 하면 소리가 어떻든 간에 무슨 이렇게 뭐 기괴한 소리라도 소리는 나겠지만 그렇죠. 정확한 음장이라든지 뭐 약간 표현 방법에 있어서 해금 전통적인 그 표현 방법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금 주자들도 이제 제주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현지 씨도 있고 또 뭐 다른 뭐 제 한동안 연주 활동을 같이 했던 수많은 또 거쳐갔던 해금 주자들 보면은 이제 왼손으로 현을 땡기고 오른손으로 활질을 하잖아요. 네. 왼손이 안쪽에 굳은 살들이 보면은 아유 악력들이 장난이 아니야. 맞습니다. 네, 악력들이 눌러서 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꼬집는 힘도 아유, 많이 꼬집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뭐 연습하다가 막 같이 막 장난치고 막 그럴 때 있으면은 막 그러면서 막 허벅지 꼬집고 막 옆구리 꼬집고 어깨 꼬집고 그러는데 피멍 좀 많이 들었지. 그 악력 꼬집는 악력은 비슷한가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보면은 나는 의외로 해금이라는 악기가요. 그 습기에 물론 영향을 안 받진 않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민감한 줄 몰랐거든요. 엄청 민감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진짜 민감하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이게 날씨 영향이 네. 특히 많이 커요. 너무 덥거나 네. 비가 많이 온다거나 너무 춥거나 네. 뭐 이런 온도에 엄청 민감해요.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 해금이 아무래도 지판이 없는 악기다 보니 네. 네, 감으로 이제 줄을 맞춰야 하는데 날씨 영향을 받아버리면 소리들이 이렇게 음정들이 계속 변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특히 비 오는 날은 조금 음정이 많이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현지 씨하고는 이제 그 일이 아니 없었는데 다른 분하고 다른 해금 주자랑 저번에 한번 제가 제주도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제주도 가서 그때 버스킹을 하자 그러더라고. 네. 근데 제주도라는 동네 자체가 이제 막 기상 조건이 그렇게 좋은 좀 좋다 나쁘다 뭐라 말하기도 애매한 게 좀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때 도착했을 때 비 왔단 말이에요. 야외 공연이었단 말이에요. 야외 버스킹하는 공연이면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하긴 했어요. 뭐 어쨌든 소리는 났잖아. 어쨌든 소리 나고 어쨌든 마이크 대고 비 오고 막 그때 파라솔 큰 거 빌려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했는데 야 귀국이 아니라 저기 이제 우리 거점으로 돌아가고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악기를 다시 체크하니까 애들이 이제 그 얼굴이 같더라고. 악기가 맛이 갔어요, 선배. 소리가 안 좋아요. 누구한테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섭외한 것도 아닌데 나도 같이 갔던 입장인데 괜시리 미안해져가지고. 근데 그거 수리하는 것도 꽤 걸리고 시간도 걸리고. 맞아요. 왜냐면 돈도 꽤 줬다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손으로 만들다 보니 네. 수리하는데도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군요. 해금이라는 악기 난 진짜 그렇게 민감한 줄 몰랐어요. 이 악기가 이제 솔직히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악기 중에 이제 뭐 기타, 뭐 우쿨렐레 이런 악기들은 보면 이제 지판에 프렛이라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한음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다 가이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금은 그런 거 없잖아. 해금은 지판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네. 이제 기둥에 줄이 걸려 있는 거잖아, 그냥. 그렇죠. 그래서 순수하게 감으로 연주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까 녹음 시작하기 전에 이제 현지 씨 얘기했던 바대로 잠깐 악기 내려놓고 쉬어버리면은 그냥 난리 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감각을 익혀야 되고. 익혀야지만 이게 감이라고 하죠.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놔버리면 한순간에 이게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악기의 뭐라 그러지? 상태? 악기의 상태에도 좀 네. 많이 관리를 안 하게 하고. 되면 조금 그렇게 뭐 관리라도 안 하더라도 관리를 해놓게 되면 뭐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해금이라는 악기가 사실 진짜 어려운 악기고 그렇게 막 취미로 시작한다라고 하기에도 조금 뭔가 좀 버거울 텐데 이런 악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국악을 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저 시작으로는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취미 삼아 이제 앞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워낙 어릴 때부터 악기 배우는 걸 좀 좋아했었다 보니 조금 처음 접해본 악기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두 줄에서 이제 소리가 나고 하다 보니 이제 제가 시작할 때는 마침 해금이라는
악기가 지금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조금 알려진 악기지만 예전에는 하죠, 확실히. 네, 국악하면은 판소리 아니면 가야금 뭐 제일 대금. 먼저 떠올리잖아요. 검은고 가야금도 구분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네네 그렇죠. 이제 국악한다 하면 뭐 소리 해봐 아니면 가야금 해봐 맞아 이렇게. 맞아.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네. 그게 더 심했어요. 더 심했죠. 해금한다 하면은 그게 뭐야? 그런 악기가 있어? 이런 그러니까 해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하는 악기가 국악기 중에 향필이잖아요. 네. 향필이 그냥 필이라고 하잖아요. 필이 그러면 되게 웃더라고. 이게 필이가 쉬운 악기가 아닌데 필이 나 필이 전공이야 그러면 필이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되게 좀 그랬는데 이제 이 악기가 이런 스타일의 악기고 소리를 들려주고 뭐 이렇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좀 편견, 오해, 또 좀 이상한 시선,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놀리는 시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 일들도 많이 겪으셨을 테고. 네, 뭐 저는 그런 놀림보다는 그게 뭐야? 라고 네, 아 그래? 이런 네. 네, 반응들이 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 우리나라 그 국악에서는 필이 그 우리나라 말에서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필이라고 하면 그냥 사실상 향필인데 근데 또 통상적으로 부는 악기를 전반을 필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플룻 같은 경우는 뭐 서양필이, 오보도 서양필이, 바순도 서양필이, 색소폰 서양필이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불 수 있니?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로 켜는 줄악기는 아쟁과 해금이 있다. 그러면 서양이나 활로 켜는 악기는 보통 이제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너 해금 하잖아. 그러면 바이올린 할 수 있냐? 맞아요. 그런 소리도 그죠? 했고 바이올린 가지고 맞아 해금 가지고 바이올린 음악 할 수 있냐? 약간 이런 맞죠? 네 클래식 할 수 있냐? 뭐 약간 조금 대중적으로 알려진 클래식곡? 맞아요. 네네네. 뭐 너 이 곡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도 뭐 현악기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 그리고 제일 많이 해줬지. 해줬지 나는. 뭐 어영부영 하긴 뭐 해보니까 하긴 하겠더라고. 들으면은 할 수 있을 것 맞아. 같기는 한데 뭐 네. 이렇게 정도. 네. 물론 이제 그 원곡만큼의 그런 느낌은 안 살겠지만은 나름 맞습니다. 예, 국악기적인 식임새와 기법들을 좀 섞어가면서 섞는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죠. 악기 구조상.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의 느낌을 어쩔 수 없이 넣어가면서 또 그걸 또 빼는 연습도 해보면서 그래서 그 인터넷에 한 몇 년 전에 이게 굉장히 인기 있던 적이 있었어요. 대금주자한테 플룻을 쥐어주면은 저도 그 영상 맞죠. 봤습니다. 그리고 플룻 네. 주자한테 대금을 쥐어주면은 네, 각각의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네. 또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플룻 주자가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소금 대금 쥐어주니까 진짜 무슨 국악기인데 플룻 소리가 나긴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대금 주자한테 플룻 쥐어줘 보니까 그때 내 거 플룻 있었어가지고 쥐어주니까 야 농음을 아주 그냥 플룻을 가지고 떠이어를 하고 있더만. 네, 몸에 익은 게 어쩔 수 없긴 해요 확실히. 네, 그래서 지금 집주인이 와장창 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오늘 녹음하고 있는 장소가 저희 스튜디오가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피리깨비의 우리 동네 예술가가 원래 방송 제목이 음치삼총사였죠. 음치삼총사, 음치가 아니라 이제 음악치료사 삼총사. 원래 멤버 이수성 씨 그리고 이재훈 씨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었는데 지금 저는 이수성 씨의 집에 와 있습니다. 놀러 온 건 아니고요. 그 다른 일정 때문에 그 팀 음악 연습이 있어서 여기 잠깐 연습 왔다가 지금 겸사겸사 또 우리 현지 씨 붙들어가지고 녹음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수성 씨 지금 위에서 뭔가 정리하고 계시나 봐. 와장창 쿵쾅하고 계세요. 이따가 혹시 뭐 오시면은 제가 끌어올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자 아무튼 지금 이런 라디오를 녹음하면서 이런 일들 막 사건 사고들 생기잖아요. 피리 같은 경우도
악기가 조그맣고 또 잔짐들이 많아요. 네. 그 해금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그 해금이란 악기 케이스를 딱 들게 되면은 현지 씨의 한 상체 정도 크기 되죠. 네, 네. 맞습니다. 길이가 조금 긴 편이다. 긴 편이고 네. 케이스 자체의 두께가 좀 있는 편이고 그죠? 일반적으로 악기를 처음 사게 되면 주는 이제 기본 네. 악기 케이스 그거는 좀 부피가 조금 큰데 그쵸? 저는 이제 조금 들고 다니기 가볍고 네. 편하기 위해서 천 가방 청가방 많이 쓰더라고요. 천가방을 쓰는데 엄청 가볍습니다. 그 대신 물론 두 개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잖아. 네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아래 위로 저는 해가지고. 뭐 두 개까지 들고 갈 일이 없어서 일단 제일 가볍게 그냥 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해금이 향피리 같은 경우 대금도 그렇고요, 가해금도 그렇고 산주악기, 정악악기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네. 해금도 그게 있나요? 아니요. 해금은 물론 이제 민속 악기에 조금 더 편한 느낌으로? 편하게 나온 생긴 건 똑같을 거예요. 아마 톤이라든지 약간 그런 게 조금 왜냐면 악기사별로 이제 만든 재료라든지 스타일이 그런 좀 다를 수 스타일들이 있으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소리톤 이런 것도 또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속 악기 할 때는 약간 요런 악기사의 악기가 더 잘 어울리네 하면서 따로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네. 나눠져 있진 않다. 네, 나눠져 있진 않습니다. 아, 한 대로 왜냐면 한 대로 다 올라운더 표현이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네. 향피리 같은 향피리는 좀 독특한 도면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주로 연주하는 악기 중에 그 켈틱 휘슬, 틴 휘슬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악기가 키가 운지법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A 키, D 키, C 키, 뭐 B 플랫 키 운지법이 다 똑같아요. 음정만 달라. 근데 향피리 같은 경우는 이제 키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정악 악기 그리고 뭐 민속악 신곡 피리 신곡 관대 그리고 산조 관대 중에서 이제 저희 향피리 산조류가 한 3가지 4가지 정도가 정제국 산조 뭐 박보문류 산조 뭐 서용석류 산조 이렇게 있어요. 그 류에 맞게 악기가 나오지 키별로 지금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배울 때까지만 해도 키별로는 안 나왔어요. 그냥 그 류에 맞는 악기가 나왔고 그래서 다른 악기들은 그런 게 있나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보통 다른 분들도 뭐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악기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이 가야금이나 이제 네. 말씀하셨듯이 대금도 그렇고 악기별로 다 종류별로 악기가 있다 보니 그걸 다 가지고 다니세요. 네, 지금 옆에 네. 제 가방 있죠? 보이시죠? 네. 네, 저 백팩, 저 분장. 저도 뵐 때마다 엄청 그러니까 많아서. 이게 나는 불만이라니까. 그 악기 크기로만 보세요. 사실상 악기 크기로만 보면은 향필이 필통에 들어가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필통에 네. 들어갈 수 있어. 조그만하게 그냥 주머니에도 넣고 다닐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나는 군장을 메고 다니는 걸까? 네,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이제 뭐 악기 개수도 개수고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리하기 위한 그 관리 도구들 또 많아져야 돼요. 웃긴 게 그 향필이나 이제 뭐 휘슬이나 이런 악기들, 플룻 이런 악기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악기류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가운데가 뻥 뚫려 있잖아요. 네. 그걸 닦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뭘 들고 다니냐면은 그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소총 꽂을 때를 갖고 다닙니다. 소총. 우리 그 총 쏘는 거. 네. 총 쏘면은 예, 그 꽂을따라 그래가지고 그 총기 속에 강선이라 그래요. 총알이 나가는 기다란 파이프 거기를 탄내 그 화약 찌꺼기 닦아야 돼요. 기다란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그 끝에 그 무슨 그 솜이나 뭐 거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밀어넣어서 닦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그걸 팔아요. 똑같이 생겼어. 나 군대 있을 때 쓰던 거랑 똑같은 거 그냥 그거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만 붙어 있어. 그러니까 부대에 있을 때는 거기에 군용 붙어 있는데
그냥 파는 거는 그냥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보듯이 똑같은 거야. 그거 한 만 얼마 하더라고. 그거 사가지고 이제 총기 꽂을 때 그 사가지고 그 막 그 기름 묻혀가지고 그 피리를 딱 집어넣어서 닦아보니까 야 이거다. 네, 그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 놀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 갖고 다니고 또 주위에 몇몇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니까 미친 녀석 그러면서 근데 그거의 효과를 부정은 못 하더라고. 그럴 수밖에. 최고인데. 왜냐면은 향필을 낳기가 사실상 좀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코더, 뭐 단소, 뭐 플룻, 뭐 피콜로 이런 악기 사면은 이제 뭐 처음에 딱 그 기본적으로 증정되는 그 악기 속에 닦는 그 막대기 주잖아요. 네, 플라스틱 네, 알죠? 네, 본 적 네, 네, 있죠? 네. 그거를 내가 몇 개를 구해가지고 향필이에 집어넣으면 향필이보다 굵어서 안 들어간단 말이야. 오. 근데 총기 꽂을 때는 들어가요. 최고잖아? 오. 최고잖아? 그거 안 쓸 그러네요. 이유가. 안 쓸 이유가. 네. 거기다가 이제 그 향필 같은 경우는 그 나무 악기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칠 좀 해줘야 되거든 한 번씩. 그때 이제 그 악기 그 코팅 오일 같은 거 좀 뿌려가지고 그 꽂을 때로 좀 슥슥 닦아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고 리드 악기다 보니까 리드 깎는 거 또 뭐 사포질 할 거 또는 뭐 관리 도구들 좀 막 이런 거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지금 옆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장비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악기보다 볼 때마다 짐들이 엄청납니다. 사실 악기 부피보다 관리 도구 부피가 좀 더 있어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현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현장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현장에서 돌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것들. 그런 사건 사고들을 많이 막 느끼다 보니까 이 사건을 겪었어. 그러면은 다음에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지 씨도 이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그 뭐 해금이라는 악기를 쭉 연주해 오면서 막 연주하면서 굉장히 막 뭐 사건 사고들 뭐 지금은 뭐 이제는 웃을 수 있다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네. 생각해보면 사건 사고는 없었던 것 같고. 과연? 과연? 이게 연주를 하면서 네.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테스트를 다 했는데 네, 본 공연에 올라가서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온다. 이거 그게 정도. 현디 씨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오퍼의 잘못이었을까요? 그거는 위에서 오셨던 그분이 전문가분이 아니셨어요 그때. 그럴 수 네, 있지. 제가 그럴 수 이제 있지. 게스트로 그냥 초대받아서 갔던 공연이었는데 테스트를 분명히 다 했었고, 네, 그 주최 측에서 한 불러 오셨는데 아시는 분이셨나봐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한 분이 이것저것 다 장비 채팅부터 다 하셨던 거예요. 힘드셨을 건데 네, 정신도 또 없고. 그분이 또 나이가 또 있으신 분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분이 다 하시다 보니 정신이 없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럴 수 테스트를 있어. 네. 리허설 다 했는데 본 공연에서 딱 시작을 하는데 MR은 잘 나오는데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소리가. 아날로그였던 것 같아. 그 장비가 요새 디지털로 돼 있으면은 큐를 맞춰 놓으면은 요 큐 딱 누르면 그때 했던 거 쫙쫙 올라가는데 네. 수동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제 또 그럴 수 있어. 이게 내가 해금 마이크 안 올려줬네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1절을 네, 마이크 소리 없이 네. 생으로 그냥 하고, 그러다가 뒤늦게 올라오지 않나? 간주 때 이제 급하게 네. 선생님께서 이제 주최 측에서 이제 다른 마이크로 바꿔주셔가지고 이제 2절을 마이크 소리 이제 마이크를 해가서 바꿔줬다라는 거는 그 마이크가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이크로 물론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할 때. 근데도 바꿨다는 거는 그게 유선? 무선? 무선이었던 것 무선이면 배터리가 죽었을 수도. 같아요. 그랬을 수 있지. 1차 테스트 때는 했다가 2차 할 때 배터리가 죽었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네. 공연을 그냥 이런 실수들이 많아요, 사실. 네네네. 저도 이제 그
피리를 앉아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몇 번 보셨겠지만은 막 무대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무대 돌아다니고 관객들 막 놀려먹기도 하고 관객들한테 놀림 받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무대를 돌아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마이크 스탠드에서 하는 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핀 마이크를 팔에다가 차고 목에다가 그 핀 마이크 클립 걸어놓고 하잖아. 악기다 네. 걸어놓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핀 마이크 쓰다 보니까 핀 마이크가 좀 길어요. 줄이. 그게 어디든 막 걸려 있어가지고 걸려가지고 떨어질 때도 있고 초반에 그게 좀 안 익숙할 땐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도 익숙하니까 이제는 핀 마이크를 나만의 장착하는 그 방식이 또 있고 또 몇 개를 돌아가면서 쓰다 보니까 또 이제는 또 악기도 바꿔야 되고 상태도 안 좋다 보니까 좀 몇 개는 죽었고 몇 개는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실상 핀 마이크가 콘덴서 마이크란 말이에요. 좀 많이 잡아주는. 그래서 막 웃긴 게 핀 마이크 감독님한테 그 오퍼 감독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면 이거 개인을 너무 높게 잡으셔가지고 막 피리를 연주하다 보면은 피리는 이제 구멍을 열었다 닫았다는 악기잖아요. 이 관악기를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면은 막 이 관대를 툭툭 치는 소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이크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마이크 테스트 할 때 뭐 곡 한번 연주해 주세요 뭐 하면 마이크 테스트 할게요 하면 뭐 호로록 부는데 뭐 피리 소리뿐만 아니라 내 숨소리랑 그 악기 터치하는 그 터치 노이즈 다 들어가더라고. 어떤 분들은 두두둑 소리가 다 들어가더라고. 개인 좀 낮춰주세요. 그럴 때도 있고. 근데 해금 같은 경우 나는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 해금이라는 게 사실상 그 명주실과 활대의 마찰로 인해서 소리가 나는 악기인데 그 어떤 분들은 송진을 좀 덜 바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게 적당히 발라야 하는 게 너무 적게 바르게 되면 네, 미끄러지는 소리가 나는데. 제가 느꼈을 그렇죠. 때. 그래서 그리고 송진이 없으면 네. 너무 적게 바르다 보면은 이게 얘들이 금방 쓰는 쪽도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네. 소리가 잘 안 나요. 네, 아무리 마이크를 대도 소리 자체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적당히 너무 많이 발라도 네. 또 이제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좀 적당히 바르는 게 좋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너무 안 바르는 거 그리고 너무 바르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제가 뭐 줄제비 그러니까 저희는 뭐 관제비 줄제비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줄제비는 아니지만 지금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악기라는 놈들과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살연악기가 어떤 느낌이다라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그 저도 이제 뭐 바이올린도 만져봤고 첼로 하는 친구들 거 뺏어서도 해봤고 저도 해금 뭐 갖고 놀아봤고 그러니까 연주는 잘 못하겠지만은 악기를 제가 관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쥐어주면은 이 상태에 그러니까 이 악기가 가장 좋은 상태일 때 어떤 소리가 날 것이다라는 감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많이 만져봤는데 어떤 악기들은 송진을 너무 안 발라가지고 악기가 막 미끄덩 하는 느낌. 나 그 느낌 정말 싫어하거든. 차라리 끽끽 소리가 날지언정. 그렇죠. 네. 그 너무 많이 발라놓고 악기를 좀 두게 되면은 그 악기 악영향이 가나요? 그건 아닐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네. 그 송진이 찐득찐득하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조금 적당히 발라줘야 얘들이 조금 적당히 날아가고 적당히 붙어 있으면서 이 소리들이 소리를 골고루 내는데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이게 음정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제 소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이게 연주를 하게 되면 약간 좀 부드러운 소리도 났다가 약간 좀 강약 조절을 조금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미디 같은 느낌으로 가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초보자들이 정말 처음에 못해서 내는 소리 뭔 느낌인지 알겠다. 그런 소리가 좀 많이 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적당히 발라주는 게 제일 초보자 땐 그런 거 가지고 실수도 많이 했겠어요. 처음에는 초보자 때는 그렇죠. 처음에는 이미 사면 악기에 송진이 발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당분간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네, 이미 처음에 살 때부터 송진 가루가 발라져서 나오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어디 기간이라고 네. 기간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조금 많이 자주 쓰게 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소리 잘 났던 게 조금 소리가 잘 안 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송진 발라주고 타입이 그런 개념이구나. 네. 또 아니면 이게 연주를 하다가 이제 그 중간에 한번 만져봐요.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그 활대가 이 반들반들하면 이제 또 송진이 바를 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기간이 딱 정해지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주 사용하느냐에 따라 바르는 리드랑 게 똑같은 달라져요. 거네, 약간. 그렇구나. 리드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들 위에 꽂아가지고 쓰는 향필이 혀 리드라고 하는 게 이것도 소모품이고 사실상 이제 활줄도 소모품이잖아요. 그렇죠. 리드도 뭐 오래 쓰면은 몇 년도 쓰는데 금방 쓰면은 며칠도 못 쓸 경우도 있으니까. 예. 이게 향필이 특히 뭐 이런 리드 악기 쓰는 거는 저희가 입에 맞게 깎아야 되기도 하고 또 워낙에 얇은 나무 조각이다 보니까 학생들 가르칠 때 절대로 이거를 자기 몸 쪽으로 향해서 뭐 좀 움직이거나 그런 거를 하지 말라 그래요. 막 옷에 걸려가지고 깨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꼭 그렇잖아요. 그 뭐 잼 바른 그 샌드위치 떨어뜨리면 꼭 잼 쪽으로 떨어지듯이 그 꼭 필이나 태평소 떨어뜨리면 꼭 리드 쪽으로 떨어지더라고. 며칠 전에 나 태평소 리드 하나 해먹었거든.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해금도 이제 보면은 막 뭐 활줄 떨어지고 또는 뭐 연주 중간에 줄 터지고 뭐 그런 경우 있고 막 원산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보자.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곡 아시죠? 네네네. 네, 이게 뭔 곡이야? 이제 G 하나 남았을 때 그 줄 하나 가지고 연주해가지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G 선상의 아리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줄 다 떼버리고. 네네. 해금은 이제 이현의 노음 두 줄만 가지고 이제 뭐 녹음을 이렇게 뭐 만들어낸다 그런 이 있듯이 네. 악기만의 특색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그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옛날 한 거의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기타 치는 흑형들이 줄 한 줄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막 락 같은 걸 연주하고 노래하는 그런 막 감성을 보여주는 연주도 있었고, 기타도 또 뭐 다른 현악기들도 줄 막 일부러 점점 한 줄씩 끊어가면서 연주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인데, 그렇죠. 근데 그 퍼포먼스가 있었다는 거는 그 이전에 그 비슷한 상황이 한번 있었을 수도 네네.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해요. 이제 리드를 뽑아가지고 그냥 향피리의 리드만 뽑아가지고 리드를 물고 그냥 음정을 연주하기도 하거든요. 한 번씩. 또는 한 손으로만 그 피리 보고 나머지 손으로는 이제 뭐 쉐이커를 흔든다든지 약간 뭐 그런 짓을 한 적도 있는데, 해금 갖고는 그런 약간 뭐 좀 재밌는 스킬이 없나요? 글쎄요. 전 해금은 한 손으로 구조상 할 수 좀 있을까요? 힘들려나? 해본 적이 없어서. 한 줄이 두 개니까 해본 적은 없는데 한 줄 끊어져도 한 줄로도 뭐 고정은 돼 있잖아요. 뭐 할 수도 있긴 있겠죠? 아니면은 뭐 간주 타이밍에 빨리 내려서 해서 뭘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정도. 아, 연주회사의 특색은 없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럴 수 왜냐면은 있겠다. 높낮이를 그러네. 높낮이는 없을 수가 있겠죠. 네, 한 줄 끊어지면. 아니면은 이제 튜닝을 다운 튜닝, 업 튜닝 해가면서 할 수도. 연주하는 도중에. 도중에요? 그거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하는 가야금이나 약간 이런 거 정도면은 하면서 얘를 좀 내릴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연주 이 끝부분에 손 살짝. 자체에서 얘를 풀었다 쪼였다를 한 손이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뭐 그건 그래. 네네 소리를 내기는 뭐 어떡하니 손을 놓고
다른 한 손으로 그냥 음정 없이 네. 네 그냥 연주하면서 뭐 이렇게 조금 만질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연주하다가 약간 줄 터진다거나 뭐 그런 네. 사건 사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보면. 일단 줄이 풀린 적은 있는데 터진 적은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연습을 하면서 그 공연이 날짜가 다가오면 네. 미리 가려놓고. 미리 갈아놔요.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미리 혹시나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맞아, 때문에 그게 올바른 자세긴 해요. 네네네 저는 미리 하는 편입니다. 근데 꼭 가야금 주자랑 검은고 주자들이 꼭 연주 중에 줄 터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네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최근에도 몇 번 봤어요. 연주 도중에 이제 물론 협연자가 아니어서 다행이었지. 네. 뒤에 이제 그 오케스트라로 함께 했어서 다행이었지. 그 연주 도중에 뭔가 와당탕 뭐 이러길래 뭐야 이거 보니까 안쪽이 넘어갔어. 안쪽이 넘어간 경우 그 검은고 제일 높은 안쪽 괴가 넘어갔어. 괴가 넘어가니까 뭐 어떻게 그거는 못 쓰지 뭐. 그죠? 그래서 나중에 수리해가지고 보니까 괴 옆에다가 그 울을 덧대놨더라고. 옆으로 안 넘어가게. 그런 것도 하고 안쪽 넘어가는 건 흔하고 줄 터지는 거야 뭐 연주하다가 퉁 하면서 뭐 터지는 것도 흔하고. 저희는 줄 터지는 것보다는 네. 이 밑에 줄을 받치고 있는 이 바가지로 이제 네. 그걸 이제 받치고 있는 고기 브릿지. 네, 그 브릿지 부분이 이제 좀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약간 곡판이 거기 콩 부분이 네. 그 이제 같은 구간을 계속 쪼이고 있으면 애들이 줄을 눌렀다 이제 풀었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곡판이 조금씩 깨지는. 나무가 그 휘지 않나? 휘거나. 휘는 것보다는 그 부분들이 이제 홈이 빠져서 네. 그 부분이 탁 눌려져가지고 네, 깨지는. 저는 홈 파지는 건 본 적 없는 것 같고 그냥 네. 금 쫙 가는 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쫙 정도는 왜냐면 그 부분이 홈이 딱 갈 수밖에 없는 게 딱 그 위치가 네. 원래 그 위치가 이제 안 움직이고 계속 거기를 많이 쓰게 되면 거기가 파인 듯이 약간 이렇게 아, 자국처럼 계속 진동이 들어오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딱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가끔 향필이 리드는 접혀버려요. 음, 접히면 깨지는 거잖아 완전히. 그 악기 관대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동그랗게 돼 있는데 이거를 손으로 잡아서 집어넣잖아요. 네. 손으로 잡아가지고 빠바박 돌리면서 꽂다 보니까 이거 오래 쓰면은 금 가다가 쫙 접혀버려. 서양 악기들 같은 경우 그 색소폰이나 클라리넷 이런 거는 이제 홑 리드라 그래요. 한 장짜리. 그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겹 리드가 있잖아요. 바순, 뭐 오보에 뭐 이런 악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악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동그랗게 돼 있어요. 파이프처럼. 거기가 그 쇠 파이프 얇은 거, 쇠 튜브, 빨대 같은 거 그거 위에다가 코르크를 싸놔요. 그래서 그 코르크가 악기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마찰을 주면서 딱 고정이 돼 있는 식인데 향피리는 그냥 나무 토막 그 자체로 동그랗게 말아놓다 보니까 이게 깨진다고. 그래서 연주하다가 깨먹은 적도 많고 실제로 막 사건이 많았어요. 연주하다가 빠진 적도 있어요. 연주 도중에 막 입술 터져가지고 피나고 리드에 막 피 묻고 막 그런 적도 있고, 야 굉장히 그랬습니다. 해금 주자도 그렇지만은 피리 주자들 뭐 이런 악기들 하는 사람들이 참 고충이 많은 것 같아요. 몸 관리해야 되지, 맞습니다. 장비 악기 관리해야 되지. 거기다가 악보 외워야 되는데 그것만 하냐 또 이제 합주하면서 그 뭐 우리들만의 그 합도 맞춰야 되지. 그래서 참 현지 씨도 수고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시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지금 한 44분 정도 됐는데 현지 씨가 추천하는 곡도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예. 몇 곡 정도를 준비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들려주실 곡, 현지 씨가 꼭 연주하는 곡들이 아니라 현지 씨한테 이제 의미가 있는 곡, 가장 좋아했던 곡, 뭐 지금의 나를 잊게 했던 곡,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는 이제 우리 애청자들께 또 들려드리고 싶은, 선사하고 싶으신 곡. 첫 번째 곡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곡으로는 네.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요. 드라마 OST인데 연주하면서도 그 이제 멜로디 자체가 예쁘기도 하고 연주하기도 좋고 해서 좀 선택한 곡인데 네. 아이유님의 바람꽃이라는 곡입니다. 바람꽃. 어떤 곡인가요? 뭐 때문에 이 곡을 좋아하시게 되었을까요? 이 곡은 이제 제가 선덕여왕을 본 건 아니고 네. 이제 저도 연주자고 이제 또 수업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 좀 연주하기 좋은 곡, 멜로디 예쁜 곡, 뭐 약간 이런 곡들을 들어보다가 네. 꼭 알게 됐거든요. 그러다 찾게 되셨구나. 알겠습니다. 아이유 씨의 바람꽃이라는 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보지 않아도 보여서 듣지 않아도 들려서 그대 숨결에 다시 살아난 바람꽃처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안고 싶어도
지금 여러분은 피리깨비의 우리 동네 예술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아이유씨의 바람꽃 함께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 각각 의미가 있는 곡이라는 게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저는 가요를 잘 몰라요. 왜냐, 가요라는 거 이제 흔히 K-팝, 이제 최근에는 K-팝, 그 이전에는 이제 뭐 대중가요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었잖아요. 뭐 물론 좋은 곡 많고 재밌는 거 많은데 저는 그 관심이 악기 음악으로 좀 더 쏠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악기 음악, 흔히 뭐 경음악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고, 이전에는 뭐 이상한 소리 했었잖아요. 뭐라 그랬어? 그 뭐 악마의 음악 뭐 그랬었잖아요. 그 이전에 무슨 뭐 용어가 있었어.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 지금 한번 찾아해봤어. 뭐 경음악 말고 무슨 말이 있었어. 아, 뉴에이지. 맞아. 뉴에이지라는 네. 게 뭐 제3세계 음악을 뜻하기도 했었고, 그 당시 또는 그 이제 노래가 없이 악기들로만 이루어져서 뭔가 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그 시대의 이제 정서, 좀 독특한 정서를 노래하는 그런 음악들에 뭔가 좀 사상이 곁들여져 있다라는 이상한 소리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쟁이지만 특히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녀석들이 좀 있었고, 악마의 음악을 듣는다. 지금 그런 소리 하면은 뭔 시선이야? 지금 그죠? 근데 그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이제 악기들만의 그 또 다른 나라의 악기들만의 그 독특한 또 연주법들, 또 그 나라들만의 식임새들, 이런 것들을 섞어가면서 저만의 스타일을 뭔가 좀 완성해 나갈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외국 음악들 중에서 이제 악기 음악들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들이 많아요. 아이유 씨의 바람꽃, 멜로디가 좋은 곡이죠. 이제 이 씨한테 저한테는 특히 또 우리나라 음악 중에서 또 멜로디 좋은 곡들 중에 연주한다 그러면은 저는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추노 OST로 나왔던 비잉연리. 비잉연리. 예. 네. 그리고 또 그 파이널 판타지에서 이제 주제곡으로 나왔었던 그 원래 일본 곡이죠. 치타키단의 일본 곡인데 이제 이수영 씨가 불렀던 그 얼마나 좋을까라는 곡이 있었고, 이런 곡들이 저한테는 이제 또 멜로디도 적당히 좋으면서 연주하기도 편안하고 다른 분들께도 이제 편안하게 소개시키고, 말 그대로 경음악이죠. 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곡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들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팝 뮤직에 말 그대로 팝에 가깝고, 또 정말 이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들이잖아요. 또는 생활음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이제 뭐 너무 무겁지 않은, 또 가볍게나마 이런 행복한 멜로디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또 저만 계속 떠드는 것 같은데, 현지 씨 앞으로의 계획이 혹시 있나요? 또 저 앞으로도 이제 학교까지 지금, 이제 또 새 학기가 시작이 돼서 네, 준비하고 앞으로도 있는 좀, 일들 많고. 네, 학교도 다시 이제 좀 학업에다 좀 집중을 하고, 네, 연주도 앞으로도 또 갈 기회가 생기면 또 종종 자주 알겠죠. 불러줄게요. 같이 해요. 지금 보자, 이제 3월달, 4월달 이후로 뭐 행사라든지 잡힌 거 뭐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 네, 현재로서는 아직 없어요. 지금 공부만 해야 되네. 그러면 이제 아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우리 현지 씨가 또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곡 소개를 또 할게요. 보시죠. 네, 요즘 최근에 이제 쉬면
쉬면서 이제 듣고 있는 노래인데 최유리님의 숲이라는 숲. 네네 곡입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네 맞죠. 최근에도 제가 이거 연주 많이 했던 곡이에요. 이거 연주하면서 이제 휘슬 로우 휘슬 갖다가 중간중간 넣고 했었는데 네 최유리 씨의 숲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아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난 저기 숲이 돼볼래.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젖는데도 바다라고 했던가. 그럼 내 눈물 모두 버릴 수 있나.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밀어내지 마. 날 내게 둬. 나는 내가 보여. 난 항상 나를 봐. 내가 느리래. 아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나의 눈물 모아 바다로만 흘려보내. 네, 최유리 씨의 숲. 저한테는 이게 오히려 또 저한테도 의미 있는 곡이 되겠네요. 예, 뭐 이렇게 또 좋은 곡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유리 씨의 숲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또 1시간 동안 우리 그 해금 연주자 박현지 씨와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저랑 1시간 동안 또 떠들면서 또 어땠나요? 라디오가 처음이라 처음에 네. 먼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1시간 동안 우리 동네에 거주하시는 최유리 씨 머리끄댕이 붙잡고 와서 또 1시간 동안 놀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죠.